청년기에는 기억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오래 남기 때문에 기억의 특별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최고의 주의력과 선견지명이 필요한데 청년기의 습득한 교훈은 평생 기억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만의 거울을 가지고 있다. 그 거울은 타인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죄악과 결점을 똑똑히 비춰준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 거울에 개처럼 반응한다. 거울에 비친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적다. 하지만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기는 쉽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 명예도 또한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이다면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 또한 죽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 나가야만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셰익스피어가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 동시대인들에게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한 말을 떠올린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만 마음을 쓰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지를 궁리한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서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을 따른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관념과 실제의 차이에서 웃음이 발생한다. 현실에서 모든 욕망을 순조롭게 더 채우고 항상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셰익스피어나 괴테는 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간주한다. 들척지근한 형이상학적 철학은 믿지 말라. 책을 넘길 때마다 눈물 흐르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서로에 대한 일반적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철학이 아니다. 같은 물건을 오래도록 바라보면 눈이 흐려져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자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이고 노년기는 철학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는 대부분이 사색한 후에 결정한다. 패배로 인한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평범한 능력밖에 없는 사람에게 겸손은 순수한 마음의 표상이 된다. 하지만 훌륭한 능력을 지닌 자가 겸손을 드러낸다면 위선일 뿐이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사람을 침묵해 한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러니 욕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쾌한 일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좌절은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인생의 최초 40년은 내게 텍스트를 부여하고 나머지 30년도 그에 대한 주석을 부여해준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잠재력의 4분의 3을 상실한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행복의 90%는 건강에서 온다. 병든 황제보다 건강한 거지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혐오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자에게 이미 행복하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깨달음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세계는 곧 나의 인식의 반영이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된다. 지력이 뛰어날수록 고통에도 민감한 편이지만 그는 뛰어난 통찰력과 굳센 의지로 세상에 맞설 줄 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정신이나 신체적인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이성에게 끌린다. 조건을 고려해서 이성적으로 선택한 결혼에는 본능에 이끌린 사랑과 같은 정열이 없다. 성적인 매력에만 이끌려서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탄식을 안겨줄 반려자를 얻을 것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소수의 현자와 선인이 전제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지나치게 가벼운 배는 뒤집어지기 쉽듯이 삶에도 고통이나 근심이 없다면 방종에 빠지고 만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흘러가는 시간은 권태에 사로잡힌 자들을 벌한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의 실패는 실제 경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먼저 주입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 성격이 소유물보다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람들은 정신을 수양하기보다는 재산을 늘리려고 애쓴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고전 작가들이 작품 하나를 골라 읽노라면 공정신이 신선해지고 기분도 가벼워진다. 마음은 맑아지고 고양된다. 이것은 나그네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한다.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는데 인생의 4분의 3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독설한 자기의 머리가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다. 인생은 헛되고 무익한 모험이며 고통의 모험이다. 인생은 그 입구에서 볼 때만 한없이 멀고 아늑하다. 인생은 그 출구에서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짧다. 인생은 불만과 권태와의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긍휼은 도덕의 기초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권리를 반감시키고 의무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누구나 자기 시야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인 줄 안다. 어쩌면 뒷모습만으로 우둔한 사람, 어릿광대, 정신적 인간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움직임이 납처럼 무거우면 우둔한 사람이다. 어릿광대는 모든 몸짓에 자기만의 낙인을 찍는다. 정신이나 사색도 같은 일을 한다. 인류는 몇 권의 책으로 지배되어 왔다. 학자나 사상가, 장군들이 인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전진할 길을 알려주는 데에 책을 이용했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은 지키는 것보다는 재물을 얻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재물 속에 있지 않다.